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검찰과 정치권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전격 체포했는데요.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입니다. 대선 때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지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표현한 최측근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8억 원 뒷돈을 받은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소환 없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 앞으로 집결해서 검찰과 대치 중입니다. 먼저 전격 체포 소식부터 이은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건 오늘 오전. 법원이 발부한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8억 원가량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돈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이 마련해 준 걸로 알려졌는데 수사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졌다는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기간과 일부 겹친다고 보고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한 자타공인 최측근입니다.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되자 경기도 대변인에 발탁됐고 지난 대선 때는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맡겼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과 전화통화한 인물입니다. 오늘 김 부원장 자택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조만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지금 이 시각 민주당 당사에선 검찰과 민주당 당직자 의원들이 대치 중입니다. 검찰은 오늘 체포한 김용 부원장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민주당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고 의원 당직자들은 이를 막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성혜란 기자, 뒤에 보이는 모습이 지금 대치 중인 현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사 입구 바로 앞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 그리고 검찰 관계자들이 마주서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3시 이곳 민주당사를 압수수색을 위해 찾았지만 민주당 측의 반발로 4시간째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로 속속 집결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당사 앞에 모여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당사 안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입니다. 검찰은 오전 김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서 김 부원장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후부터는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태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뚫어보려고 하는 탈출구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5시 반쯤 당사 앞에서 다시 한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 전면 거부의 뜻을 밝혔는데요. 지지자들도 당사에 집결하고 있는 만큼 대치 상황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민주당의 위기감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로 집결한 데서 확인할 수 있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도 없는 죄를 만들었고 독재로 회귀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수민 기자, 그러니까 국정감사 중단은 할 일 안 한다는 부담을 안고서라도 맞서겠다 이런 결의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상황이라며 공지를 보냈는데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중앙당사에 집결해달라는 이 비상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지금부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데 심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을 중단하고 속속 여의도 당사로 모이고 있습니다. 당에 긴급 현안이 하나 발생해서요.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SNS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땅끝에서 복귀 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야당 탄압 정치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김용 부원장은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이 전혀 없는데도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은 저열한 정치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오늘 체포된 김용 부원장은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에 체포된 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혐의 부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부원장은 또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고 나라를 독재 시절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유죄라는 주장입니다. 최측근의 체포에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그 김용 부원장 오늘 체포 소식 좀 올라왔는데 이전에도 김용 부원장 직접 언급하신 적도 있으셔서요, 측근으로. 국민의힘은 곧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방탄막이를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아는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검찰 수사 속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재인 청와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아는 기자 만나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건 오늘 오전. 지난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탈북어민 2명이 동해상에서 납포된 지 이틀 만에 열린 이 회의 이후 정부 방침이 급변했고 사흘 뒤 어민들은 강제 북송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북한 어민들은 북측에 넘겨지기 전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자해를 하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북송 결정 과정에 노 전 실장이 관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조사보고서에서 강제수사 추가 필요성이나 귀순 등 빠른 북송에 방해되는 내용들이 사라진 경위도 조사 중입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은 노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노영민 비서실장 위에 윗선이 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검찰에서 정상적인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 전 실장 조사를 마치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참 다들 깜짝 놀란 뉴스인데요. 먼저 박건영 기자, 불법 대선 자금 이야기가 나온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김용 부원장 체포 앞에 전격자 붙여도 되는 거죠? 네, 김용 부원장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다 체포까지 했으니까 전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마련한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체포한 사람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석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구속까지도 염두에 두고 체포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보통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출석에 불응한 사실이 있을 때거든요. 이 법원이 발부했다는 건 사실상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고요. 또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또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유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신도시 개발 이익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 부원장 혐의와 관련한 진술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관련 진술을 했다면 유 전 본부장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검찰이 이제 유 전 본부장 접견을 막았고 또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번 싱크 들어보시죠.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검찰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 참관 없이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본인 스스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없었다 이 이유만으로 회유나 협박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 역시 법적인 문제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유 전 본부장은 오늘 구속기한이 끝나서 자정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출소를 앞두고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민주당 분위기도 좀 살펴보죠.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거다. 네. 민주당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보셨듯이 아직까지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걸 보면요.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로 달려왔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이 민주당사가 있는 건물에 있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사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따져볼게요. 박건영 기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용 부원장이 먼저 유동규 본부장에게 무슨 대선 자금을 요청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네, 일단 이걸 한번 시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을 보면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요. 또 남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유 본부장을 거쳐서 다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건데 지난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던 시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진 걸로 보이는 시기가 지금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거든요. 지난해 6월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내 경선 예비 후보를 등록했으니까요. 사실상 대선 자금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또 김 부원장 조사가 진행되면 액수나 사용처가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민주당은 지금 이제 당사 진입을 막고 있는 건데 이 압수수색은 왜 막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김용 부원장의 책상과 PC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PC가 문제입니다. 기록들을 모두 지웠긴 한데 검찰이 가져가 포렌식 등을 통해 다시 살릴 경우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이 PC는 지난 대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대선 관련 자료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선 정치자금 이야기가 나온다면 김용 부원장이 실제로 이 대선 자금을 운용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네, 대선 때를 다시 거슬러 가보면 김용 부원장은 경선 때는 총괄 선거대책 부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에는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을 맡았는데요. 제가 대선 때 취재를 할 때 기억을 해보면 김용 부원장은 선대위 공식 회의나 이런 공식석상엔 잘 나타나지 않았고요. 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때부터 인연을 맺은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불렸던 만큼 공식 직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2009년 성남에서 열린 리모델링 세미나 사진입니다. 성남정책연구원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김용 부원장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경기지사 때 초대 대변인도 맡았고요. 2019년 김용 부원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사람 일을 보증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경과로 봐서는 아주 쓸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10월 대장도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라면서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선 이게 대선 자금 이야기까지 나오면 부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도 아니라는 이재명 믿고 가자 이런 겁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요? 네, 우선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검찰 수사가 가시화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 대표를 지키는 모습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수사를 옹호하거나 하면 배신자로 찍힐 수 있고 대표를 비판했다간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강경한 대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관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여론인데요. 정말 문제가 되겠네 하는 여론이 확산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버틸 수 있겠는데 하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한 마음으로 강하게 여권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대선 이후에 정치권에 몰아쳤던 차떼기 기억하실 텐데요.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차량으로 받은 게 2003년에 드러났고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으로 불리면서 당 신뢰도가 추락했었죠. 20년 만에 다시 불거진 대선 자금 의혹, 그 결말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자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까지 연결이 될 거냐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 이 수사가 이 대표와도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성남 시절 의혹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대장동 개발이나 위례 개발, 또 성남 FC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근데 이 김용 부원장 체포를 기점으로 검찰은 이제 대선 자금 수사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이나 또 사실관계를 밝히는 상황에 몰리거나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현수 기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돌파를 하겠죠?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서요.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조작 수사, 정치 탄압이라는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수,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배터리 한 개의 화재에서 시작된 대규모 먹통 사태 나흘 만에 카카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남궁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카카오의 두 각자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된 지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남궁훈 각자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임한 이후에 그냥 책임지고 그만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 전력을 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데이터 이중화에 빈틈이 있어 먹통 사태가 장기화된 점을 시인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복구가 지연된 원인은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의 이중화 조치는 되어 있는데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셧다운을 대비한 훈련은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카카오는 경기 안산과 시흥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도 거듭 밝혔지만 뒷북 대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유료 서비스 사용자뿐 아니라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약 2주간 별도 신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의 데이터 센터 이중화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농가에서 수요보다 초과해서 생산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양곡 공산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도움을 받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의결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법에 불과합니다. 양곡관리법, 양곡공산화법입니다. 국민의힘은 19만 5천 원대에서 쌀값을 인계받았어요. 자, 지금 16만 원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 윤석열 정부 책임 없습니까? 결국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게 바로 날치기입니다. 용어에 그 날치기는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삼선개헌 할 때 그 도둑질하듯이 몰래 한 게 날치기고, 이건 우리가 몇 번 한 건 단독 처리입니다. 단독.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에 검수완박대와 판박이라며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 유린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쌀 농가가 급증하고 물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권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이 씨가 쓰던 휴대전화를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탁 루트를 밝힐 판도라의 상자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공기관 청탁과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2년 넘게 정부 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인허가, 승진 알선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업가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계 12억 7천만 원 중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일부 중복돼 총 수수 금액은 10억 원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사업가에게 돈을 빌린 것이고 청탁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기 전 사용하던 과거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월 폭우 당시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씨를 구속한 뒤 모친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청탁 경로에 있는 유력 정치인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자며 협력을 당부했는데요. 다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8명과 취임 후 첫 오찬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도약시키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민께서 새 정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가
당정이 하나 된 힘으로 국민들 뜻에 부응하자 뭐 그런 말씀. 당을 향해 화합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외부 협치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라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 당협위원장이 종북 주사파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 성격이었습니다. 당무감사와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소집된 오찬을 두고 친윤 줄 세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희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가 이 얘기로 시끌시끌해졌어요. 네, 바로 갈치입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 가능성을 전해드렸죠. 그게 이른바 갈치 논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이 못할 말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면 아니 민주정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정당입니까?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네요. 갈치가 그러니까 제 식구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내부 총질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갈치는 동종 포식어로서 약한 갈치는 다른 갈치에게 잡아먹히기도 한다는데요. 조응천 의원 측은 민주당을 잡아먹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호소하는 걸 꼬집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주식 보유가 예상보다 크게 당 내에서 논란이 되네요. 네, 실망스럽다면서 반발 기류 물꼬를 튼 전재수 의원을 향한 공격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의원 SNS에는 이름 삼행시로 맹비난하는 등 악플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전 의원은 갈치 정치,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에 부합하느냐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뭐 당내에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사그라들진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전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건데요. 하여튼 주식을 한 것도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돈 좀 벌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전재수 의원 얘기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가슴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원욱 의원도 과도한 비난은 멈추라면서 당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의 이 글에도 입을 다물어라, 낙선을 바란다 같은 비난 댓글이 여러 개 달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조국 공방. 열왕야랑에서 조국 전 장관 오랜만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조국 전 장관 징계와 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충돌했는데요. 먼저 여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총 20명이었는데 단 2사람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조국 교수. 조국 교수의 경우는 12개 아직도 남아있는 시효가 있어서 총장님이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는 사이에 조국 교수는 약 8,600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합니다. 단 1시간도 강요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말에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서울대가 국립대 이제 교수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강의 안 하고 받은 급여가 이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징계 절차가 시작됐으니 지켜봐야겠죠.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은 취소됐는데 이 서울대 대학원 합격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맞섰는데요. 이게 다 뭐 요즘 교육이 국정감사 단골 소재들이네요. 맞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의 논문 지도 교수가 국감 첫날부터 계속 불출석 중이거든요. 야당은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일 날 있을 마지막 종합 국감 때 휠체어를 타고라도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승규 증인이 국감장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대 청문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연장선상이 되면서 정작 해야 할 감사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대목인데요. 이 마약 관련 뉴스가 연일 끊이질 않습니다. 고속버스 택배로 마약을 주고받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 경남 김해 고속버스 터미널. 남성 2명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더니 사라지고 버스기사가 가방을 들고 와 올라탑니다. 4시간 뒤 서울에 도착한 버스. 다른 남성이 나타나 가방을 받아들고는 내용물을 확인한 뒤 터미널을 떠납니다. 가방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필로폰. 마약 판매책들이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주고받은 겁니다. 보내는 거는 필요 없어요. 받는 분 전화번호만 적어서 접수를 하시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해 필로폰 투약자 2명을 검거한 뒤 1년 동안 유통 경로를 추적 수사해 왔습니다. 전국에 점조직처럼 퍼진 중간 판매책 21명과 구매자 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투약자 2명에서 시작된 수사로 유통 경로와 구매자를 대거 적발한 겁니다. 필로폰 374g과 대마 160g을 압수했는데 필로폰은 한 번에 1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도주한 판매책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이 중 해외로 도주한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또 중간 판매책의 윗선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죠. 일각에서는 전신 제모를 하거나 수액을 맞으면 마약 검사에 안 걸릴 수 있다며 검사 회피 방법들이 공유되기도 하는데요. 마약 검출 피하는 방법 과연 있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모나 탈색, 염색을 하면 검출이 안 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최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 과거 한 방송에서 탈모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머리 면도를 한다고 했던 말이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박유천과 로버트 할리도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제모와 탈색, 염색을 반복한 정황이 드러났죠. 하지만 이런 방법을 동원해도 마약 검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체의 아주 작은 단서로도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염색 탈색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약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제모를 하더라도 신체 짧은 털 혹은 손발톱을 이용해서 충분히 검출할 수 있습니다. 수액을 맞아 체내 농도를 낮추고 사우나에서 땀으로 배출하면 소변 검사에서 마약 검출이 안 된다는 것도 역시 소용없는 방법입니다. 마약을 단속할 때는 정확도가 더 높은 모바일 검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모바일 검사로는 수십 개월 전 투약 성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에 여러 종류의 우울증 약을 처방받으면 마약 성분이 검출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정밀 검사에서 마약의 성분까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역시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더욱더 강력한 심증을 굳히게 되고 증거인멸의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검사 피하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달리는 KTX 열차 안에서 난동 사건이 반복되자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승무원이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킬 수 있고 철도 경찰에게는 고무탄 총을 지급합니다. 박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어린 승객에게 폭언을 퍼붓고 말리는 승객을 발로 찹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이렇다 할 조치를 못합니다. 난동 승객을 제지하고 진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승무원이 난동 승객을 피해자와 격리하고 정차역에서 강제 하차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용 승무원 바디캠도 11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철도경찰에게는 진압용 고무탄 총을 지급합니다. 인력도 대폭 늘려 철도경찰 열차 탑승률을 지금보다 4배 이상 높입니다. 철도경찰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차를 승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 열차 내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승차권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고 이 상황을 입증할 CCTV도 내년 초까지 전 열차에 설치됩니다. 객실 CCTV 설치에 일부에선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반깁니다. 폭력 같은 거는 정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하지만은 공공장소에서는 설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투명하고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처벌 형량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대폭 강화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 휴게소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건물 바깥에 서 있던 사람들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에 구급차와 소방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급차에 태웁니다. 소방대원들은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쯤. 휴게소에 들어온 승합차가 건물 앞 울타리와 보행자 2명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휴게소 이용객 62살 강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동승자, 보행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과 차량 급발진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북 영덕의 국도변 휴게소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건물 계단으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양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만기 출소하기 직전에 새로운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김근식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고속버스가 검찰 청사로 들어옵니다.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탄 차량입니다. 16년 전 다른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만기 출소 직전 구속된 김근식이 구속 적부심을 받으러 온 겁니다. 약 40분간 진행된 구속 적부심에서 김근식은 줄곧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근식은 이 사건은 절대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며 피해 주장이 납득이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전 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져 증거를 인멸할 수도 도주를 할 수도 없다며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 이후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은 출소 이틀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수사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겨우 마지막에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는 점을 깊이 양해 말씀드리고 검찰은 구속 상태인 김근식에 대한 혐의 보강을 마친 뒤 다음 달 초쯤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에선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벌써 은행잎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단풍 명소를 찾은 시민들이 아쉽게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웅덩이의 고인물을 막대기로 툭툭 쳐보니 살얼음이 깨집니다. 사과 농장엔 온통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강원 평창의 최저기온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졌고 철원도 영하 4.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도 아침 기온이 4.4도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고 평년보다 보름이나 빠른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20만 명 넘게 찾는 관광명소인 은행나무 숲도 추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을철 한창 누렇게 변해야 할 은행잎들이 때이른 추위에 모두 떨어졌습니다.
몇 시간을 걸려 찾아온 관광객들은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으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 은행나무가 다 없어. 가지만 남아 있어요.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방한 터라 주민들 아쉬움은 더욱 큽니다. 손님들이 이번 주에 피크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러고 갔어요. 억울하죠. 손님들이 오기를 바랬는데 이게 너무 힘들게 됐어요.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불어온 찬 공기로 내일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표면이 대기 중으로 열을 뺏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내일 아침까지는 좀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요. 다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차량 32대가 뒤엉키며 5명이 목숨을 잃었던 2년 전 전북 남원 3회 터널 참사. 화재로 발생한 연기와 유독가스가 터널을 순식간에 채우며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죽음의 지옥이 되어버리는 터널들. 지금은 안전한지 다시 간다 남영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차량들이 터널 내부로 들어서자 줄지어 멈춰섭니다. 곧이어 들이닥친 탱크로리. 빙판길에 미끄러져 벽에 충돌하더니 뒤집힙니다. 다른 탱크로리들이 연쇄 추돌하면서 화염이 솟구칩니다. 5명이 목숨을 잃고 43명이 다친 남원 3회 2터널 폭발화재 순간입니다. 터널에 유독성 연기가 차오르면서 구조대 진입이 어려웠고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겨우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화물차 기사는 터널을 지날 때마다 몸서리칩니다. 숨이 탁 막히는 느낌. 유독가스 마셔가지고 저도 몇 번 엎어지고 달렸죠. 어쩔 수 없이 운전하고 싶지만 그 터널 지나갈 때마다 끔찍하죠. 사고 이후 3회 2터널에는 구간 단속 카메라와 미끄럼 방지 시설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조명도 LED로 바꿔 내부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독성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제트팬은 보이지 않습니다. 충북 영동터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노선 변경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이 환기용 제트팬이 달려있는 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고 터널엔 이 제트팬이 없어 연기와 유독가스를 빠르게 배출할 수 없었습니다. 화재 상황을 가정해 연기를 피우고 제트팬을 가동하자 연기는 금세 터널 출구로 빠져나갑니다. 기존엔 방제 2등급 이상 터널만 의무적으로 재현 설비를 설치한 탓에 3등급인 3회 2터널은 제트팬 설비가 없었습니다. 3회 2터널 사고 이후 신설하는 터널은 길이 500m 이상, 기존 터널도 대피 시설이 없을 경우 250m 이상이면 재현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5톤 화물차에서 난 불로 200여 명이 대피한 서울 방면 내곡터널. 당시 터널에 연기가 차오르자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차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이제 연기가 이렇게 많이 차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죠. 좀 많이 무섭고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컸고요. 내곡터널은 길이가 1km가 넘지만 1994년 지어진 데다 서울 방면의 경우 자연 환기가 잘 된다는 이유로 재현 설비가 없었습니다. 3회 2터널 사고 이후 대책이 마련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제트팬 추가 설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 때문에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재현 설비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운영 역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재현 설비를 조작하시는 분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현지 훈련을 해가지고 관숙도를 높여줘야 측면들이 있거든요. 2018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한 터널 화재는 67건, 올해 들어서도 9건에 이릅니다.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터널 화재. 대응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동해와 서해에 포탄 260발을 쏟아붓더니 오늘 낮 또다시 서해에 포탄 100여 발을 떨어뜨렸습니다. 북한은 도리어 우리 탓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탱크킬러 아파치 헬기의 공중 엄호 속에 K2 전차부대가 문교를 이용해 남한강을 건넙니다. 전시 남한강 다리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진격을 멈추지 않는 도하훈련에 미군도 동참했습니다. 한미군은 전차와 장갑차 27대와 144대의 공병 장비를 동원해 이곳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훈련을 펼쳤습니다. 유사시 즉각 전장의 최강 전력을 전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오는 28일까지 야외 실병 기동 형식으로 전국에서 펼치는 호국훈련의 일환입니다. 반면 북한은 호국훈련이 북침훈련이라며 또다시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젯밤 오후 10시부터 서해와 동해상으로 2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한 데 이어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탄을 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진 않았지만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에 포탄을 떨어뜨리며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유리 창문이 막 이렇게 드렁드렁 울리고 땅바닥도 울리고 지진이 왔나 하고 막 나가서 돌아보고 그랬어요.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에 맞서 한미 군당국은 미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미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어제 괌 앤더슨 기지로 전개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100여 대의 미공군 전력이 한반도에 집결해 공중 연합훈련을 펼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사 앞 검찰 수사관과 민주당 당직자들의 대치 상황 알아봅니다. 성혜란 기자, 검찰이 아직 당사 안으로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탄압 규탄 피켓을 들고 당사 앞에 모였고 지지자들 역시 당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집회를 이제 막 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3시쯤 이곳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찾았지만 민주당 측 반발로 당사 안으로 5시간 가까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당사 안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입니다. 검찰은 오전 김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서 김 부원장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후에는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민주당 측 반발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5시 반쯤 당사 앞에서 다시 한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지자들이 계속 당사 앞으로 집결하고 있는 만큼 대치 상황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구직자들의 수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중년까지 맞춤형 채용 정보를 전하는 박람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첫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는 현직자의 경험담이 궁금합니다. 현직자의 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눠보고 싶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했는데 혼자서 준비를 하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는 은퇴 후를 고민합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인생 이모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곳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맞춤형 구직 박람회 리스타트 자페어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134개 기업과 기관이 152개 부스를 차렸습니다. 구직자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는 새로운 도약의 출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새로 생긴 1:1 멘토링 부스에는 구글 코리아, 우아한 형제들 등의 3에서 5년차 직원이 상담에 나섰습니다. 쿠팡, IM 택시 등 플랫폼 기업 부스에도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유튜버는 취미를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뜨개질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내 소소하게 자료 화면을 남기면서 그 자리에서 일기를 쓰듯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제39회 최은희 여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은희 여기자상 심사위는 이진영 논설위원이 여성과 문화, 환경 분야 등을 심층 분석해 새로운 시각으로 다뤄왔고 체험적 칼럼의 영역을 개척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 히잡을 쓰지 않고 참여했던 이란 여성 선수가 행방불명됐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무사히 귀국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스포츠 세상에서 히잡이 갖는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사흘 전 이란의 엘나즈 레카비는 히잡을 쓰지 않은 채 경기에 나섰습니다. 9살 이상 여성은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한다는 이란의 법을 어긴 겁니다. 급기야 어제는 레카비가 행방불명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다행히 레카비는 오늘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지난달 히잡을 쓰지 않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사망하면서 이란은 반정부 시위로 소란스러웠던 상황. 귀국 현장엔 레카비를 지키겠다며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레카비는 히잡을 쓰지 않은 건 실수라고 했습니다. 과거 스포츠 경기 출전을 제한받았던 이슬람 여성들은 이제 히잡을 쓰고 대부분의 종목에 출전합니다. 경기 중 히잡이 벗겨지자 상대팀 선수들이 히잡을 고쳐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장면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히잡은 스포츠에서 관용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 히잡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여파가 스포츠에도 미친 겁니다. 반면 이슬람이 소수인 나라에서 히잡은 저항의 상징입니다. 미국 펜싱 대표 이브타하즈 무하마드가 대표적입니다. 이슬람계 이민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 무하마드는 적극적으로 히잡을 착용합니다. 이번 레카비의 사례가 억압과 저항, 양면성을 지닌 히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대봉산은 가을 옷을 입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좀 누그러져서 가을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까지는 7도로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19도까지 올라 당분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또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은 7도, 대전은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광주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검찰은 불법 대선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이회창 노무현 대선 당시 이 차떼기 사건 이후 정확히 2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데요. 민주당은 조작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니 지켜봐야겠죠. 우리 정치가 2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검찰에 할 말은 이뿐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명명백백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